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핵심 내용은 맞벌이 가정에서도 아이 돌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노동 환경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먼저 조혜진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정부의 새로운 저출생 정책 기본 방향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수요가 높은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돌봄과 교육, 일, 육아 병행, 주거, 양육 비용, 그리고 건강 등 5개 분야가 핵심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그러니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를 좀 정착화시키고 근로 환경을 좀 더 유연화하는 점에 좀 방점을 두고 있고요. 정부는 우선 육아기 단축근로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단축근로 기간도 부모 1인당 최장 36개월까지 1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경우가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었습니다.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등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도 인류가 병행을 위해서입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와 방과 후 프로그램 등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를 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면은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또 난임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의료비를 경감해 가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범위를 2명으로 확대해 공공주택 입주 요건 등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대책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로 실제 효과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럼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동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살 딸을 둔 최홍록 씨. 쓸 수 있는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뒤 딸을 믿고 맡길 곳을 찾지 못해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번 대책에 부모급여를 한 달 최대 10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돌까지만 적용돼 최 씨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 10만 원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체감상 큰 도움이 될지는 지원비가 아니라 최저보장비 같은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소식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여기 앞에 있거든요. 여기 보이실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출생 신고를 하고 바로 대기를 걸었는데 지금도 아직 순위가 22위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실을 보다 세밀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젊은 부모들 얘기입니다.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니 오전에 30분 정도 먼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 9시부터다라고. 아침 7시부터 자녀를 봐주는 늘봄교실 확충 계획은 이미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 하지만 돌봄 시간 연장에만 집중하다 보니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력 확충이 없이 돌봄 시간을 늘리는 것 위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국적인 확대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젊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이 때문에 이제 휴직이나 갑자기 휴가를 들어갔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넓게 퍼졌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고용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공개됩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그동안 정책들을 다시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달라진 점 있습니까? 네, 달라진 점 꼽아보자면 네. 일단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이런 방안들도 꽤 많이 포함이 됐고요. 또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 만 영세반을 개설하면 어린이집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내용. 또 아동의 출산이나 성장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새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 들어본 젊은 부모들이 이런 대책들을 새롭다, 체감이 된다 이렇게 반응할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기존 제도를 조금씩 고치거나 또 대상을 늘린 것들이 많습니다. 네. 네. 최근에 여당에서는 30살 전에 자녀 셋 이상을 낳으면 병역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파격적인 대책을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뭐 논란이 빚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현재 저출생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인식이 반영된 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예 방향을 잘못 짚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위기의식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이 새로운 것이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네. 대책을 마련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뭐 자녀 돌봄 휴가 신설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됐지만 관련 부처 협의도 해야 하고 또 예산 문제도 있어서 담기지 못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개별 정책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인식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당장 그럼 육아휴직 제도를 좀 볼까요? 젊은 부부들이 부담을 좀 덜 수 있을까요? 네, 이 육아휴직 제도가 취지는 좋지만 이 손볼 게 많다. 또 인식 개선이 먼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 지원 제도죠. 네. 네, 최근에 한 조사에서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앞서 본 대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여전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 집중 점검을 하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또 전담 신고센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 기업의 대체 인력 알선이나 지원금 같은 유인책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계획에 이어서 구체적인 대책들도 앞으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상반기 중에는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마련됩니다. 이 소인원, 또 수준별 강좌 같은 것들을 늘려서 학원 가는 대신에 학교 안에서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3분기 중에는 아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또 늘리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 노동자나 예술인까지 육아휴직 급여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합니다. 이 아이 낳기 꺼리는 원인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출산한 뒤에 겪는 어려움은 든든한 지원책이 있다면 또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데요. 출산 뒤에 겪는 어려움은 뭐 돌봄, 경력 단절 이런 문제로 좁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집중한 꼼꼼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꼼꼼하게 저희도 취재를 좀 계속해야겠네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